내가 투자하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좁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판도를 좀 읽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해외 주식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김봉만 전문가 이렇게 글로벌 증시부터 점점 좁혀나가면서 또 우리 증시에서도 투자 아이디어 전해드리니까요. 이 뒷이야기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들어오시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지금 그 사이에 많이 올라왔죠. 용선재인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고요. 고재관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와 있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ENT 궁금합니다. ENT 얼마에 사셨어요? 네, 35,000원에 샀다가 중간에 물타기해서 지금 단가가 32,000원대거든요. 아, 네, 오래되셨네요. 네. 네.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10%예요. 아, 비중은 10%. 오늘 네. 좀 오르긴 올랐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머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너무 걱정되고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시청자님 네. 혹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 말고 2차 전지가 또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러면은 2차 전지 다른 종목하고 합하면 비중 얼마나 되세요? 다른 종목이랑 합하면은 한 5% 정도요? 아, 그러면 DNT하고 다른 2차 전지주 합하면 한 15% 되겠네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거세요? 아니면 최대한 손실을 만회해서 나오고 싶다 싶으세요? 네, 최대한 손실을 많이 해서 나오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시청자님의 현재 포트폴리오의 상황과 그리고 어떤 심정이신지도 알 것 같아요. 전화 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2차 전지 약간은 좀 후발주자였던 종목군들 혹은 비주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지금 신청해주신 DENT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시청자님 워낙에 좀 사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조금 줄여서 나오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고요. 2차 전지 종목이 또 있으시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님? 네, 조금 안정적으로 꺼내실 수 있는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떤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한 상담 뉘앙스가 한 달 전과 오늘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는 바닥을 못 봤기 때문에 최대한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바닥을 확인했죠. 주가 바닥 확인했고 실적 바닥이 확인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DNT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거를 현재가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래는 동일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비중이 5%시면은 5%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겠지만 비중이 10%가 넘어가시기 때문에 5%만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LCD 검사 장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던 원래 반도체 관련 장비 기업인데 2차 전지 레이저 노칭 장비를 통해서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반도체 겸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레이저 노칭 장비 관련해서는 이제 CIS랑 DNT를 들고 있는데 사실 뭐 국내 1등 기업이다라고 하는 뷰가 다릅니다. DNT가 1등이라고 하는 증권사도 있고 CIS가 1등 기업이다라고 하는 뷰가 있는데 저는 아쉽게도 CIS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IS 같은 경우는 3대 배터리 기업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DNT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이제 2023년 상반기에 2차 전지 장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2차 전지 완성 셀 기업들이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장비를 넣겠죠. 수주를 하고. 근데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어떤 이 B2B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급 계약이 먼저 들어가고 계약금을 받고 이제 완금은 나중에 받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관련 기업들이 주가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은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뭐 PNT나 뭐 하나기술 이런 종목들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CIS랑 DNT는 이제 막 4분기에
상당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리튬 관련 뿐만 아니라 뭐 DNT나 뭐 윤성 FNC, CIS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준 이유가 저도 막 이 관련 종목들의 이 국내 시장에 상장된 2,000개의 종목들의 실적을 매일 체크를 안 해보고 이렇게 상담이 왔을 때 찍어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비 기업들이 2023년 하반 이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23년 상반기에 계약했던 공급에 대한 이제 완납이 된 거구나. 그래서 DNT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수급으로 반영이 돼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서서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DNT 같은 경우도 기관이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 같은 경우는 조금 큰 묵직묵직한 자금을 넣었다 뺐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T 같은 경우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데 손실폭이 크시니까 평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손절가는 한 16,000원에서 15,000원 잡아드리는데 16,000원부터 14,500원까지 이제 분할 매수 5%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평단가가 한 24,000원, 25,000원 정도 될 건데 만약에 2차 전지가 작년 상반기처럼 붐이 온다 라고 하면은 3만원에서 35,000원에서 안전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길어지는 것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2차 전지가 조금씩 천천히 우상향한다라고 하면은 23,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조금씩 꺼내신 다음에 성장성 있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하셨어요? 네, 추가 매수 고려도 했었는데 그때 11,000원, 12,000원대에서 물을 탔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일단 추세는 조금씩 좀 돌아서고 있으니까 16,000원대에서 5% 정도 조금 더 사셔서 평균 매수 단가 낮추고 원금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시거나 아니면 2차전지 분위기가 조금 빨리 좋아진다 싶으시면은 3만 원 정도 초반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남은 시간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방송 투자하세요. 네. 네, 이렇게 DNT 알아봤습니다. 2차 전지 드디어 좀 바닥이 나오는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간절히 바라고 계실 텐데 2차 전지가 미래단님 이 피명 보고 제가 2차 전지 종목 나오면 진단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첫 번째로 또 전화상담 이쪽에서 출발을 해봤습니다. 다른 종목도 많이 올라옵니다. 가을향기님 수고하십니다 하시면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무주식 상팔자님 그래도 잘 키운 주식 하나 열아들 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잘 키운 주식 하나 저희와 함께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어요. 하늘이 님도 반갑습니다. I'm 리얼님 좋은 글 써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황상영 님도 이렇게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용선재희 님이 시그네틱스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그네틱스도 오늘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그네틱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6,630원, 1,63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비중은 13%. 매도가 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오늘 사셨을까요? 아니면은 지인작 사셨다면은 오래 기다리셨을 테고. 용선재희님 지금 보고 계시면은 저희와 같이 호흡하시면서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써주세요. 시그네틱스 궁금합니다. 최근에 급등 이유도 궁금하고요.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얼마에 나오면 될까요? 네, 이 기업 계열을 보면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 낙수 효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반도체 관련 뉴스를 4-5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매출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관련성이 높은 종목들부터 움직이고요. 그 종목들이 잠시 쉬어갈 때는 그 뒤에 있는 좀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의 기업계를 보면은 미국 시그네틱스가 전액 투자를 해가지고 외자 도입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로 설립된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 기업이라고 하면은 헝성그룹이랑 막 농작기계 하는 기업들 막 그런 기업들이
보통 이제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들이 있는데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기업인데 이제 미국 기업의 자본을 받아서 설립된 외국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실적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가 2023년은 적자를 기록했는데 한 번 적자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시그네틱스 보면서 뭐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뭐 후공정 패키지 기업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SFA 반도체 이런 것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부터 매출 비중이 막 60에서 70%까지 달하는 종목인데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후공정을 다 이 기업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후공정 기업, 반도체 패키지 기업 이런 것들 검색을 해보시면은 삼성전자 관련주, 뭐 SK하이닉스 관련주, 뭐 TSMC 관련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종목들만큼 매출 비중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일부 연결고리는 갖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한 이유도 이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이 HBM 관련해서 패키징 단일 공급 계획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HBM 생산 방식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도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아마 상승 전에는 한 1,200억대 정도여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패키지 관련 뉴스 나왔을 때 이제 한 2.5에서 3등주 위치에서 대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났을 때는 낙수 효과를 얻는 종목이다. 여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은 일부 있지만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SFA 반도체처럼 강하게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으니까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시가총액이 작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강합니다. 딱히 추세가 있다라기보다는 뉴스 나왔을 때 상승했다가 뉴스가 안 나오면 밀렸다가 뉴스가 나오면 다시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테크니컬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기관 순매수 나왔는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 순매도 나왔으니까 매매 관점을 대응하시는 건 맞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TS 구간은 1,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시고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하시면 시그네틱스 다시 보셔도 된다고 판단되는데 매매를 잘 못하시면 조금 앞단에 있는 종목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한 1,900원에서 2,000원 잡고서 만약에 2,000원 돌파하면 다시 또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그네틱스 단기에 상당히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오시기가 좀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네요.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렇게 목표 주가 잡아드렸고요. 입절가 제시해드립니다. 1,700원입니다. 지지되면은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용선재인님 또 실력을 발휘하셔서 이 종목 짧게 수익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선재인님 지금 글을 남겨주셨는데 어제 오늘 사셨을까 싶었는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요즘 들어서 이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다가 바닥 따지고 원금 회복하고 딱 이 타이밍에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우리 용선재희님의 시그니텍스도 그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좀 수익권이시니까요. 마음 편하게 이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저아리님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종목 궁금하시면 올려주시고요. 내일도 수익님 필명 긍정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저희 전화 와 있어서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대한전선 하려고요. 대한전선이요. 얼마에 네네. 사셨어요? 14,000원이요. 14,000원. 비중은요? 비중은 100%요. 100%. 100%나 비중을 실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초보라서 네. 잘 몰라가고. 그래서 뭐 분할 매수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초반에는 저도 좀 생소하고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처음에 이 종목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누가 주위에서 추천해서요. 추천해서. 그리고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더 뭐 사셨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 처음에 14,000원에 진입하셔서. 아니요, 물타기를 좀 몇 번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들고 계셨네요. 예, 1년 넘게. 네. 그러면 지금 10,000원 선 이탈하니까 뭔가 좀 자릿수도 달라지고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내일 또 유상청약 내일 신주인수권 매매한다고 그래서.
네, 그런 이슈가 있군요. 지금 신주 네. 인수권 신규 상장 일정이 있네요. 내일부터 매도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궁금하신 점이 뭔가요? 유상 청약을 해야 되는지 청약해야 되는지. 어떤 게 유리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격하고 비중 고려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유상청약 참여를 해서 좀 물량이 그럼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만 잘 간수를 해서 나오는 게 나올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주식이 특히나 몇 번 해보다 보면은, 이렇게 좀 내성도 길러지고 실력도 쌓아 올릴 수 있는데 초반엔 단어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상청약이라는 게 나왔고 이것에 참여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가뜩이나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좋지가 못해가지고 아마 추가로 또 자금을 시는데 부담도 좀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님?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과의 그 대화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담이 5분 안에 끝나서는 안 되는데 좀 간결하게 저도 사실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제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앵커님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전 매매하면 보통 수익을 보더라고요. 근데 수익을 보는 건 쉬운데 빨리 수익 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손절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할 때는 수익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정말 저 종목이 좋아 보이는데 저 종목이 날아가는데 내가 이걸 갖고 있느라고 이걸 못 샀네 이런 마인드가 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분할 매수랑 분산 투자, 비중 투자 이런 중요성을 알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유상증자는 보통 참여를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비중 100%이시기 때문에 유상증자 참여도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되고 다른 데서 돈을 갖고 오셔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겠다고 하셔도 말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청약일이 3월 11일과 3월 12일이지만 우리 시청자분께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다른 대한전선 주주분들께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증 비율은 0.5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최대 50주까지 청약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신주 인수권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을 팔면은 그만큼 돈을 주니까 저는 파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확실히 이 전선 관련해서 대장은 따로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기업교를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해적 케이블이나 이런 동남아나 북미 쪽에 꾸준한 케이블 수주를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랑 대한전선을 자주 비교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이제 막 실적이 잘 나온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그다음 동남아 케이블선, 그다음에 미국 인프라 이런 거 나왔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LS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은 이미 잘하고 있던 기업이에요. 근데 대한전선은 다소 좀 부족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2023년에 정말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따라 붙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선 관련해서는 전 HD 현대일렉트릭 1등,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이 2등, LS 일렉트릭이 3등, 그 다음에 대한전선 4등이다. 그 다음에 이 전선 관련 종목들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HD 현대일렉트릭이라 그랬죠. HD 현대일렉트릭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효성중공업이랑 LS 일렉트릭이랑 대한전선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가 움직임 차이가 나오는 게 뭐냐면 2023년 상반기만 반짝 잘한 기업과 2023년 하반기마저도 잘한 기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23년 하반기까지도 잘해서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잘했는데 하반기에는 약간 상반기보다 못한 모습 보여주면서 피크아웃 우려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은 유보율이 많기 때문에 유증 리스크가 없었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자금이랑 시설자금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요. 안타깝습니다. 유상증자 비율이 저는 0.2가 넘어가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0.5면은 유증을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유증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대한전선이 걸어온 길이 이렇구나. 내가 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손절가는 일단 이론상 8,900원을 잡아드리지만 시청자분께 조금 의미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1,400원, 2차 목표가는 13,300원 잡은 다음에 혹시라도 대한전선 뉴스 보시다가 2024년에 어떤 공급 계약이나 이런 뉴스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성장성이 강하게 부각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상담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증 참여는 하지 말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정상 우리 시청자님도 일단 가능한 영역에 있지 않나요? 지금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18일이고 그리고 또 구주주 청약 같은 경우는 2월 27일부터 지금 들어가는 걸로 일정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유증 확정가액이 원래 8,000원에서 지금 7,000원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 나왔는데 일정 감안해보고 또 가격 감안해도 유증 참여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죠? 네, 확실하게 저는 어떤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한 게 맞지 투자금이 이제 내가 쪼개가지고 돈을 자금 유입하는 거 좀 권해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유상증자 참여할 자금으로 다른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낫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좀 솔루션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좀 힘드실 텐데요. 계속해서 하시면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전선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초심자의 행운처럼 초반에 좀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좀 어려운 일을 겪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처럼 초반에 호되게 또 수업료를 치르신 분들이 나중엔 또 대성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지금 너무 실망 마시고 분할 매수를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산 종목이 갑자기 또 유증을 한다고 해서 밀려 내려가는데 이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하나 둘씩 또 주식의 고수가 되어 가실 거니까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시판에서도 시청자님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으셔요. 기운 내세요 하셨는데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어떤 종목이 그 사이에 올라와 있나. 황상영님 종목 신청해 주셨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9,250원에 피롭틱스 사셨대요. 피롭틱스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와, 그러면은 수익 구간이시네요. 약 30%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피롭틱스 오늘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거의 30% 정도 되세요. 27% 정도의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피롭틱스도 오늘 왜 이렇게 올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수익 실현 어디쯤에서 해볼까요? 네,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피롭틱스보다 만약에 이제 이 시청자분께서 반도체 관점으로 투자하셨는지 아니면 2차전지 관점으로 투자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매수 위치를 봤을 때는 필에너지가 이제 분사된 이후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피롭틱스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수익 청산에만 힘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계를 보면은 어떤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과 전기차용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를 제작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일하게 보면은 반도체 관련 모멘텀도 있고 2차전지 관련 모멘텀도 있는데 2차전지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는 피롭틱스, 그 다음에 어떤 공정 장비 관련해서는 필에너지라는 기업을 만들면서 이제 분할해가지고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2차전지 장비 관련 모멘텀도 있었겠지만 반도체 관련 모멘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보면은 피롭틱스 뉴스가 이게 있어요. 챗 GPT AI 시장 확대로 인해서 고성능 반도체 제작을 위한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종목도 맞아요. 근데 어떤 삼성 SDI, 삼성 관련해서는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이제는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 관련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일부 조금 영향을 받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은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제 피롭틱스나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조금 뉴스에 움직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적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제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사기보다는 보통 물량을 내놓고서
바닥에서 조용히 사 모으는 경향이 있는 종목이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72% 상승한 모습인데 기관의 매수보다는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조금 매매 관점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매매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푹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청자분께서 조금 뉴스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눌림목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좋은 뉴스 동반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푹 파는 게 아니고 조금 기술적 분석을 해가지고 분할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익 중이시니까 트레이딩 스탑 구간을 잡아드리면 11,000원, 1,800원. 1,8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3,100원, 2차 목표가는 14,000원, 3차 목표가는 15,800원 잡고서 반도체랑 2차전지 관련 뉴스 나왔을 때 이 필옵틱스를 둘러싼 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서 나눠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옵틱스는 우리 레이나님도 들고 계신가 봐요. 매수하신 가격이 거의 유사한데 두 분 모두 다 기분 좋게 수익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은 1,800원, 1,800원만 지지되면 괜찮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으니까 반도체나 2차전지 쪽에 뉴스 나왔을 때 그때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게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 전략입니다. 13,000원, 14,000원, 15,000원 이렇게 해서 가격 구간 잡아드렸으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좀 나누어서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익 구간이신데요. 조금 더 큰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황상영님의 종목 필옵틱스 봐드렸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보통은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도체주들 많이 봐드렸잖아요. 그런 종목이 또 유난히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바닥에서 올라오는 2차전지주들이 많아서 그런지 2차전지로 출발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종목군들 2차전지 쪽에서 많이 지금 신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PNT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황상영님, 반도체 글라스 기판 모멘텀 보고 있으시다고. 이쪽을 보시는군요. 글라스 기판, 이쪽 모멘텀,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전문가분들도 좀 계셨는데, 굉장히 또 확실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신 만큼 이후에 나오는 뉴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은 또 잘 수익 챙기실 수 있겠네요. 황상영님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시청자님들 지금 전화 주셔도 됩니다. 0232-8200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많은 분들 계시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감사를 드리면서 개근상 한 분 드릴까요? 바로 동우님입니다. 시작과 끝에 이렇게 손인사를 정겹게 나눠주시는 동우님이 오늘도 종목을 올려주셔가지고 저희가 봐드릴게요. 애경 케미칼입니다. 이 종목을 24,500원에,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비중이 15%입니다. 24,509원이시래요. 매수하신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눈물의 주식이죠. 손절해야 할까요? 같이 동고동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동우님은 왠지 다 수익만 내고 계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모를 이런 주식 고수분들, 그리고 저희와 오랜 기간 함께 하신 분들도 이렇게 아픈 손가락 같은, 상처 같은 종목군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사신 가격 대비 지금 꽤나 큰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애경케미칼,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뉴스도 별로 없네요. 잠잠한 종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애경케미칼 상당히 좀 미안합니다. 제가 많이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 거의 모르는 종목이 없는데 제 관심 밖에 애경케미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화학주로만 봤었는데 거기 이차전지 관련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굉장히 좀 재밌는 모멘텀들이 꽤나 많아가지고 조금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무스프탈산, 가소제 및 무스마레인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학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어떤 LG화학이랑 CATL과 관련된 협업을 기록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상반기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 실적을 보면은 애경케미칼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처럼 2차전지에 몰빵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은 선방을 했지만 영향을 아예 피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꽤나 증가했죠. 2021년에 2022년에 증가했다가 2023년에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살짝 줄었는데 이 실적 추이를 본다고 하면은 애경케미칼이 그나마 화학 관련 업을 하고 있다가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면서 21년과 2022년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가 다른 2차전지 소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일부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화학 업무 덕분에 커버를 쳤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재미있다고 본 투자 모멘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경영 관련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은 애경그룹 계열사인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애경그룹 회장님이랑 그 다음에 포스코 관련 이제 임원분이랑 해가지고 좀 지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부정적인 지분 경쟁이 아니고 포스코와 애경의 협력이 보인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강세를 보일 때는 이 애경그룹이 조금 강세를 볼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고요. 한 가지는 내년에 하드카본 음극재 배터리 탑재 목표로 이 하드카본 물질을 개발을 하겠다 이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애경케미칼 자체가 워낙 무거운 종목이니까 그렇게 시장의 중심에서 강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쌍바닥 다졌고 기관의 매수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대응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15% 넘어가시고 확실하게 애경케미칼보다 움직임이 가벼운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보다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조금씩 꺼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한 12,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12,000원 정도 잡아드리는데 애경케미칼의 재무가치를 봤을 때 크게 의미는 없는 가격대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제가 17,200원 잡아드리는데 여기서 비중 5% 줄이시는 거고요. 2차 목표가는 제 28,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중 또다시 5% 줄이시는 거고 마지막 최종 목표가로는 24,700원 잡아가지고 손실 줄이면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복수하실 수 있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경케미칼 한창 또 고점일 때 그때 가격이 매수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다소 좀 죄송스러운 의견과 함께 이 종목 지지 라인은 12,000원 정도로 의견을 드렸고요. 17,000원, 20,000원, 24,000원 이렇게 3단계의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동훈님은 또 꾸준히 주식시장 이렇게 또 체크하고 계시니까요. 분명히 다른 종목은 수익 잘 내고 계시죠. 만회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 마시고요. 그리고 또 빠른 이별이 오히려 양측에 다 좋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랫동안 아마 정이 많으신 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적절한 시기에 이별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애경케미칼은 놔줄 때가 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으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다음으로는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전화가 잠시 끊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도 종목이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지금 처음 방문합니다 하시면서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 필명을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리님. 일단은 오신 것 환영합니다. 자주자주 이렇게 게시판 함께 해주시고요. 참나무님 계시네요. 그리고 동우님 보고 계셨어요? 역시납니다. 희망의 이별을 준비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아름다운 이별하시고요. 또 다른 종목에서 기쁜 만남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스라님도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신청 올려주고 계신데 저희가 전화 연결이 조금 힘든 것 같은데요. 유튜브 종목 좀 보겠습니다. 참나무님이 YM택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 24,0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45%로 꽤 높은 편입니다. YM택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가가 14,200원이고요.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 대비로도 손실이 큽니다. 오늘은 꽤나 오랫동안 보유하는 종목군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신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과연 YM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비중이 높으셔서 이런 경우는 추가 매수도 힘드실 테고 어떻게 할까요? 네, 확실히 이런 종목을 보면서 주식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도 2024년 상반기에 2차전지 강세 보일 때 YM택을 매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이 2차전지 부품을 이제 전류 릴레이라는 부품을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리포트를 보더라도 2023년 하반기랑 2024년 상반기에도 꾸준히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리포트대로 실적이 똑같이 나오면 잃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모든 종목에
100% 투자할 수 없는 것이고 다양한 섹터에 다양한 종목에 조금씩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YM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2023년 상반기까지는 잘했는데 2023년 하반기에 조금 실적이 깎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해외 판매가 조금 부진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 추이랑 연관이 있다. 그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한 60% 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만약에 2차전지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 못했다고 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YM텍 같은 경우는 철저한 3등주로서 대장급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그 낙수 효과를 보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는 종목으로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45%가 넘어가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 YM텍을 보면 2차전지 관련해서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제 뭐 셀 기업들이나 양극재 기업들 실적을 다소 아쉽게 발표하다 보니까 밀리는 모습, 그 다음에 뭐 리튬 가격, 뭐 CATL 감산 이런 뉴스 나오면서 2차전지 온기가 들어오니까 그 낙수 효과를 얻는 철저한 3등주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2차전지 업황 동향 체크하시면서 좀 분할 매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조금 너프하게 잡아드릴게요. 12,800원 손절가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8,000원, 2차 목표가는 23,300원 잡고서 너무 많이 줄이지 마시고요. 비중 5에서 10%씩 3번, 4번 나눠서 판다 생각하시고 나온 자금으로 다른 유망한 종목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M텍 이 종목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봐드린 종목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종목 대비로는 매력도가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 따라서 조금씩 반등 나올 때 정리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의견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2차 전지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그리고 더 봐드리고 싶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참나무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바로 인사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처음 왔다고 하셨던 우리 시청자님 사실 봐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좀 시간이 아쉬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방문을 해주세요. 제가 이 잘 못 읽는 영어지만은 필명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꼭 봐드릴 테니까 너무 실망 마시고요. 그리고 또 게시판 자주자주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준비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드디어 엔비디아의 실적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뭔가 막 드라마틱하게 바뀔까? 아니면 찻잔 속 태풍처럼 잠잠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게 될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엄청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투자분들께서 상당히 똑똑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성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2차 전지 흐름을 보다 보니까 정말 천년만년 평생 태양인 기업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투자분들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내일 아침 한 7시나 8시 사이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뉴욕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 같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미 뉴욕 시장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치는 뭐 매출 203억 달러, 뭐 EPS 4.5달러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많은 증권에서 내비치고 있는데 그 뒤가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뭐 500%, 600% 늘었다 이런 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1분기에는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약 15%, 20%밖에 실적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엔비디아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를 매매할 때 감안해야 되는 부분은 거의 석 달 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엔비디아가 퍼가 400이 넘어갔었고 현재는 실적 발표 전에는 80이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땐 90이고 지금 또 업데이트가 돼봐야 알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6%, 그 다음에
어제도 거의 3%가량 밀리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좀 단기적인 재료 수매에 대한 차익이 나온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는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으로 눌림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엔비디아가 성장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GPU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GPU가 거의 500만 원, 600만 원 하기 때문에 정부나 대기업은 살 수 있어요. 그럼 대기업은 많이 샀죠. 그러면 아랫단에 있는 중소기업이 살까요? 저는 쉽게 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의 피크아웃 이슈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부정적인 이야기는 짧게 끊는 것으로 보고 좋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랑 FOMC 회의록 공개 말고도 기준금리 인하, 인상에 대한 팔로우업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계속 올해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투자분들께서 조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좀 버튼으로 응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전반 기업들에 대한 성장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눌림목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는 초전도체가 맨 앞에 있는데 초전도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리튬이란 전고체 쪽, 그 다음에 저 PBR 같은 경우도 대장급 종목들, 금융주나 자동차 쪽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시스템이나 CXL, HMM 같은 경우 시세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이나 장비가 리튬이랑 전고체가 강세를 보인 다음에 그들 쉴 때 부품이랑 장비가 쫓아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나 후공정, 오늘 종목 상담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소재나 부품 관련 종목들 가고 나면은 후공정, 패키지, 장비 관련 종목들이 뒤따를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뉴스가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제약바이오랑 조선이 천천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의 추이가 견고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직스랑 셀트리온 실적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성장 의심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 조금 실적 쇼크를 기록했지만 삼성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은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는 손절을 정말 못해 좀 중장기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종목을 원해라고 하시면은 조선 섹터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 또 단기 종목으로 초전도체 주셨는데 한 주 동안도 짧게 매매하시면서 수익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종가 확인하신 이후에 제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은 정말 짧은 매매나 잘한다 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여기에서 수익 내시면 되겠고요. 수익 관점은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나는 매일 시세를 체크하는 게 조금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관심 가져보시고 조선이 또 새롭게 들어갔네요. 이런 부분도 눈에 띕니다. 2차전지는 물론 또 2차전지 세부적으로 다르지만 단기와 스윙에 다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눈에 띄네요. 이렇게 해서 열일해 주신 손여러 팀장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짜 쉬운 진단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쉽고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할 테니까요. 그러면 내일장 이렇게 준비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요, 특별한 시간, 더 꼼꼼하고 더 친절한 진단, 바로 포트폴리오 진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 포트 전체적으로 갈아엎고 싶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2128-3388번. 방송 전후에도 접수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